일본에 가고 싶기는 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어느 곳을 가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한 번뿐인 이번 일본 여행을 재밌게 즐기다 올 수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자니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초보자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참고해주세요.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일본 여행지 정하기, 항공권 예매, 숙소 예약, 여행 코스 정하는 법, 그리고 필수 준비물까지 알찬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행 초보자라면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를 행선지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행선지를 일단 정했다면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는데요. 일본 여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문할 도시의 항공권. 두 번째, 여행 기간 중 머물 숙소. 세 번째, 숙소로 가는 교통편. 네 번째, 여행 일정에 맞는 여행 코스. 다섯 번째, 환전을 포함한 각종 여행 준비물.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기로 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떤 도시를 갈지 정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어느 도시를 갈지 정할 때 항공권 가격을 보며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가고 싶은 도시라도 우리나라에서 취항하는 항공편이 없다면, 해당 일자에 편성된 항공편이 없다면 가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항공편이 취항하는 도시로 목적지를 정해야 하고, 내 여행 예산 안에 들어오는 도시로 떠나려면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보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할 때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스카이스캐너 사이트에서는 목적지를 특정 도시로 검색할 필요가 없이 나라별로 검색이 가능하여 아직 구체적인 도시를 정하지 않았을 때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기 좋습니다. 스카이스캐너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착지를 일본으로 설정해 봅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여행 일정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 일정에 일본의 각 도시별 항공권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가격을 비교하면서 도시별 특성에 따라 행선지를 정하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일본까지 직항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는 가장 유명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그리고 소도시인 기타 규슈, 다카마스 등이 있습니다. 일본에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우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처럼 가장 유명한 도시를 먼저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본의 수도이자 세계 3대 도시로 불리는 도쿄는 쇼핑과 맛집, 관광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으며, 오사카의 경우 한국으로 치면 부산과 같은 도시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오사카 성 등이 유명하며, 일본의 역사적인 도시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 교토를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후쿠오카는 돈코츠 라멘의 본고장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 1시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장 가까운 일본의 도시인데요. 겨울 온천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20만원 초반대에 도쿄는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으로 항공권을 구매 가능하다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고민 없이 구매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오사카, 후쿠오카는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대라면, 그리고 도쿄는 40만원 아래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가고 싶은 도시의 항공권이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라면 고민 없이 그 도시로 떠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항공권을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숙소를 준비합니다. 숙소를 결정할 때는 개인별로 중시하는 컨셉이나 테마에 따라서 선택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음 알려드릴 9단계로 나누어 진행해 보시면 원하는 숙소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단계, 본인이 원하는 숙소 컨셉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무조건 교통이 편리한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영장이나 헬스장처럼 특정 편의시설이 있는 호텔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숙소 1박에 할당할 예산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1박에 20만원 이내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단계로는 아고다에 들어가서 도시와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4단계, 1박당 아까 할당한 예산만큼 요금 필터를 설정해 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원하는 편의시설이 있다면 필터를 설정합니다. 6단계, 투숙객 평가 점수의 필터를 설정합니다. 아고다 기준으로 8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한 숙소라도 투숙객 평가 점수가 낮으면 거르는 게 좋은데요. 이 투숙객 평가 점수가 숙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단계, 특정하여 원하는 호텔의 위치가 없다면 각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지역을 좁힙니다. 예를 들면 도쿄의 경우 신주쿠, 후쿠오카의 경우 하카타, 오사카의 경우 남바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아고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상단에 위치한 지역이나 괄호 안에 숫자가 호텔 수인데요. 호텔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고르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8단계, 이렇게 필터를 통해 살아남은 후보들 중에 투숙객 평점 순으로 정렬한 후 1등, 2등, 3등을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호텔을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단계는 이렇게 최종 한 가지 호텔을 정했다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각 호텔 예약 사이트별 최저가를 비교해보고 가장 최저가인 곳에서 예약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식 포함이나 취소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 숙소를 정했다면 예약 페이지에 나오는 주소와 호텔의 영문, 일본어 이름을 별도로 메모해 둡니다. 다음으로는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을 알아봅니다. 보통은 구글맵을 통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맵에 접속하면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구글맵에서 출발지를 공항으로 설정하고 도쿄일 경우엔 도쿄국제공항이겠죠? 도착지를 아까 메모해둔 호텔의 주소로 입력합니다. 검색을 누른 뒤 기차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대중교통 경로로 호텔까지 가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리무진 버스나 공항철도 등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글맵만으로는 불안하다면 마이리얼트립과 같은 여행 플랫폼에서 검색해보고 사전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티켓을 구매해서 간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발생할지 모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도쿄공항이라면 마이리얼트립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쿄공항으로 검색합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나 공항철도인 스카이라이너 티켓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구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가면 해당 교통편을 탑승하는 방법 등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불안하다면 마이리얼트립과 같은 여행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픽업이나 샌딩 서비스를 예약해서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대가족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런 픽업이나 샌딩 서비스를 이동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기사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편하고 호텔까지 가는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서 이런 편리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비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교통편까지 준비되었다면 남은 일정 동안 뭘 하면 좋을지 알아봐야겠죠? 여행 일정을 짤 때는 꼭 동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1년에 며칠 안 되는 소중한 여행에서 동선 낭비로 도로 위에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속상합니다. 동선을 고려한 여행 일정을 짜기 위해서는 구글맵이 필수인데요. 다음과 같은 7단계에 따라서 여행 코스를 계획해보세요. 첫 번째, 네이버에 행선지를 검색해서 주요 관광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도쿄 여행을 검색한 뒤에 가볼 만한 곳의 정보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만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일정에 맞게 가고 싶은 곳들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도쿄 3박 4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볼 만한 곳 정보에서 5개에서 6개의 관광지 정도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구글맵에 들어가 해당 장소들을 하나씩 검색하고 저장합니다. 여기서 아까 예약했던 숙소의 정보도 미리 구글맵에 저장해 놓습니다. 네 번째, 저장을 완료했다면 지도 위에서 동선을 그려봅니다. 대략적으로 가까운 곳끼리 묶어서 다니면 좋겠죠? 다섯 번째, 계획한 동선대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대략적으로 방문할 곳들을 일자별로 메모해봅니다. 여섯 번째, 구글맵 길찾기를 통해서 첫 번째 관광지에서 두 번째 관광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채워놓습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주요 코스가 완성되었다면 그날 동선에 있는 맛집들과 카페들을 찾아보고 구글맵 리스트에 계속해서 추가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만 준비해서 간다면 현지에서 동선이 꼬여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루에 일정을 2개에서 3개 이상 넣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즐겁고 행복하려고 간 여행이 극기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국을 준비해봅니다. 출국 전에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환전, 그리고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같은 카드. 두 번째, 여행자 보험. 세 번째, 대지코. 네 번째, 유심이나 이심을 구매하거나 데이터 로밍 준비하기. 첫 번째로는 현지에서 사용할 현금과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약간의 현금은 꼭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등 카드를 이용해서 현지 ATM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혹은 사전에 각 은행별 어플을 이용해서 우대 환율로 환전을 하고 은행 영업점이나 인천공항 영업점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인천공항에서 국민은행이 제1영업점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같은 카드에서는 보통 환전 수수료 100%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ATM을 찾아가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서 사전에 환전한 현금을 수령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트래블로그나 트래블월렛 같은 카드를 이용하면
현지에서 카드 이용이 가능한 백화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환전 수수료 100% 면제가 가능하고 원화통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환전 신청을 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최근 신한카드에서 새로 나온 신한카드 소울 트래블 체크카드는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경우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네이버에 여행자 보험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을 이용해도 무관하지만 연착시 보상이나 휴대폰 보상 등 항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마이뱅크의 여행자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데요. 여행자 보험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리어가 파손돼서 여행자 보험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2일 만에 보상금이 입금돼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코를 준비해야 됩니다. 돼지코는 정말 중요한 게 현지에서 우리나라 콘센트가 들어가는 돼지코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콘센트가 맞는 돼지코만 판매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나라로 갈 때 우선 해당 국가의 전압과 콘센트 모양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110V를 사용하고 납작한 모양의 콘센트이기 때문에 흔히 알고 계시는 모양의 돼지코를 준비해 가면 됩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인천공항의 각 통신사 부스에서도 멀티 어댑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 로밍이나 유심 혹은 이심을 구매해야 합니다.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경우에 별도의 유심이나 이심 구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적으로 가장 비쌉니다. 보통 1일에 10,000원 이상의 데이터 로밍비가 발생합니다.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유심이나 이심을 구매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유심이 데이터 로밍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이 경우 별도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한 한국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받기가 어려우니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유심이나 이심은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상단에 노출된 상품들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약 10,000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심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 설치해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한국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가장 추천하는 것은 미리 유심을 구매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으로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혼자 일본 여행 떠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게 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소개해드린 단계에 맞춰서 항공권부터 숙소까지 예약해보세요. 앞으로도 여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